지난달에 인천에 무려 6천 명의 유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단일 관광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또 관광객들이 서울을 다시 찾는다는 소식이 있죠. 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 최우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현입니다. 네. 그야말로 뭐 중국인들은 인해 전술입니다. 한 네. 번에 오면 뭐 6천 명씩 반가운 인해 전술인데요. 네. 네. 이번에 새로 오는 분들은 또 역대 최대 규모라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는 건가요? 예, 그 중국 건강보건제품 생산 판매업체인 난진 중마이 과기발전유한공사라고,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중맥건강사업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8,000명입니다. 예, 8,000명이 관광 목적으로 네. 5월 5일부터 13일 9일간 서울을 방문합니다. 근데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요, 나눠서 오게 된대요. 네. 자, 지난 28일 방금 말씀드린 인천에서 아오란 그룹 사원들 6,000명 포상휴가로 왔거든요. 네. 그때 치맥 파티, 그 치맥 파티가 인기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게요. 치킨 3,000마리로 치맥 파티를 벌였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중맥 건강 사업 그룹은 이제 단일 관광객으로 서울시 역대 최고고요. 서울의 숙박 및 주차 규모상 한꺼번에 수용하는 건 너무 무리라서 두 차례를 나눠서 방문한다. 1차 방문은 5일부터 9일까지, 그 2차 방문단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간 방문하고, 숙소는 서울의 서너 개의 호텔을 분산돼서 방문 동안 명동, 남산, 롯데월드, 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치맥 파티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약간 침을 좀 삼키시는 것 같은,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부럽네요. 예.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8,000명이 방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중맥그룹 8,000명. 와, 서울로 이렇게 대규모 단체 관광이 결정된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서울 말고요, 네.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랑 경쟁을 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서울 관광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싱가포르, 방콕 등과 경쟁을 벌였고, 여기서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이 직접 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네. 베이징에 가서 딱 온 거죠. 예. 오. 이제 이때 작년 8월 잘 생각해 보십시오. 5월 달에 메르스가 발생하고 한참 이렇게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박원순 시장이 단호하게 안전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벤트와 명소 체험, 명소 방문 체험 프로그램을 최대한 지원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찾는 것은 이런 또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선 것도 있고 서울시가 몇 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결과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마이스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마이스란 그러니까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임, 미팅, M, 그리고 인센티브 관광, I, 그리고 국제 컨벤션의 C, 그리고 전시 익스히비션의 E 해서 합치니까 마이스가 되는 거죠. 네. 이게 합성어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 마이스, 예를 들어 국제 회의나 뭐 이런 모임 회합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마이스로 찾는 관광객들은 일반 관광객보다 그 1인당 지출액이 1.8배가 더 많다. 그리고 고용 측면에서도 확실히 뭐 그 국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조업의 2배, 정보 IT 산업의 5배 규모로, 특히 청년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각국은 지금 마이스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요, 서울은 이 마이스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 2010년부터 세계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310건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1위가 어디냐면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850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직 거기 따라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지요. 네. 네. 자, 이제는 우리의 기대는 이제 8,000명이 오잖아요. 네. 이 8,000명의 서울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은 이 8,000명이 서울에 와서 당장에 얼마를 쓰고 갈까? 그러게요. 이 부분이 참 좋아하세요? 네. 궁금하네요. 사실은 일반 네. 이제 그 여행 가는 사람 개인 개별 관광도 있지만 네.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포상으로 가는 관광이 음. 그 전체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거기 프로그램도 쫙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을 많이 쓰게 된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회사가 사원의 성과를 보상하고 새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이 포상여행, 일전에 왔었던 아우란 그룹과 중마이 사원들도 이번 똑같이 인센티브 관광 포상휴가입니다. 네. 시에 따르면 2014년 인센티브 관광으로 찾은 외국인이 56만 8천 명, 전체 마이스 관광 외국인의 94만 명의 한 60%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8천 명 와서 이제 서울시 요우코 방문으로 약 253억 6천만 원 정도 쓸 것이다. 이건 대충 추정치고요. 치맥 파티 한 번 더 하면 더 많이 나가겠죠. 네. 중국 종업원들이 부럽습니다. 네. 예. 우리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직원들이 몇천 명씩 이런 인센티브 관광을 들어갔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중국은 이렇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 여행을 자주 보냅니다. 이게 중국의 뭐 문화 때문인가요?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런가요? 중국인들이 외국 나가는 요우커들이 네. 1년에 1억 명입니다. 1억 명. 예, 네. 1억 명입니다. 포상관광으로 서울을 방문한 해외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맥스 건강산업그룹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매년 우수 직원에게 포상관광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을 선택을 한 거죠. 아직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중국인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커들이 시장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 이 영향은 뭐냐면은 뭐니 해도 한류 문화 때문입니다. 뭐 싸이도 있겠고요. 요즘은 이제 태양의 후예, 그 유시진 대회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온다. 네. 기업체 방문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서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된 것 같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6천 명 정도가 인천을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커가 이러한 대규모 유커 투어에서도 배울 점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공부가 네. 될 것 같네요. 저는 일단 그 요우커들이 와서 방문했을 때 치맥 파티 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 그 문화를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거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치맥 파티는 예전에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여주인공이 먹었던 것이 그대로 전파가 돼서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아우란 그룹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 치맥 파티 때문에 인천시가 전체가 다 뒤집어졌어요. 새벽부터 화면에서 나오는데 대단하네요. 새벽부터 막 그 뭐랄까 그 닭을 튀기고 네. 지금 뭐 테이블과 의자 전체 길이가 약 300m고 4,500명이 자리를 잡는 데만 50분이 걸렸다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우란 그룹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송도 컨벤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론칭 쇼도 연기했고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창덕궁 이날 월요일에 휴관인데 한국관광공사 요청으로 따로 아우란 그룹만 따로 문을 열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관광을 위해서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경찰, 한국관광공사, 인천시장의 상인들까지 한꺼번에 같이 합세해서 손잡고 힘을 합쳤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배려를 했네요. 예. 잘한 거죠. 예. 이렇게 한국을 찾는데요. 근데 앞서 뭐 장효인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왔으니 뭐 닭이나 치맥을 많이 먹여서 보내자 이게 아니라 네. 이분들 성향을 좀 파악해야 앞으로도 이런 후속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제일 많이 찾는 곳 그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우커들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우커들의 관심사가 계속 바뀌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뭐 관광이면 관광, 마케팅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방문한 요우커들의 한국 지하철 앱에서 검색한 관심 지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과 2016년 조금 바뀐 게 있는데요. 한번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기준은 2016년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의 과정입니다. 이게 방문한 게 서울타워가 15년이나 16년 모두 다 가장 많이 방문했고요. 네. 명동이 그렇게 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위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명동 방문한 건 제가 알겠더라고요. 명동의 화장품 가게. 예, 여기는
요 코드 올 때마다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3, 4, 5위에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15년도에는 홍대거리나 청계천, 닭갈비집, 북촌 한옥마을,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이런 순서대로 바꾸는가 하면 이번에는 북촌 한옥마을, 홍대거리,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그리고 에버랜드 리조트 이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 한국 브랜드 선호도를 높여야 된다. 네. 한국만의 고유로 갖고 있는 그 특징적인 브랜드 선호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면세 산업이 좀 다양화돼야 된다. 이게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공항이나 시내, 국경, 크루즈 등 면세 산업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시내 면세점 이거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고려할 점이 있고 세 번째로 뭐니 해도 관광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과 특히 시민들의 친절도. 일본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녹아내린답니다. 그렇게 친절하답니다. 예. 일본 네. 사람들 배우고 싶네요. 굉장히 아주 막 자기들이 팔 발표도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예. 겉으로 네. 되게 상냥. 네. 일본 사람들이 속마음 그게 아니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표현이 그렇게 네.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네. 겉으로 무덤덤하고 이렇게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겉으로 친절한 부분은 네. 본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유커들이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명소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커들이 좋아하는 명소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실망한 부분도 잘 알아야 개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예, 그 요우커가 그 지금 우리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불과 몇 년이에요. 네. 불과 몇 년이 한 2, 3년 전에도 제가 방송할 때 요우커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요우커가 확 성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인천공항에서 명동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택시비를 60만 원을 내놓으십시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근데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항의한다고 막 아무 데서는 내려주고 김밥 한 줄에 10,000원 받고 막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끄럽네요.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행위와 저질 단체 관광 상품, 개별 관광객 때 불편을 없애고 그리고 또 환대와 배려, 세심한 안내, 특별한 경험들을 강화하는 삼무 삼강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동, 이태원 등 6개 관광특군에 17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점포만 의무였던 가격 표시제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택시 부당요금 바가지 상황 근절 이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여기 부당요금을 하게 되면 피해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이 예전 30만 원인데 5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하고 그냥 쇼핑 위주, 쇼핑으로만 내모는 그 저질 관광 없애고 네. 양질의 관광 상품을 확대하는 등의 이런 서울시가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서울시가 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삼무삼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세심한 관광, 환대 배려 다소 좀 관념적이기도 합니다. 예. 실제 이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네. 아우란 그룹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삼무삼강에서 삼무는 부당요금, 저품질 관광상품, 개별 관광객 여행 불편을 없앤다 해서 삼무. 네. 그리고 삼강은 환대와 배려, 세심한 관광 안내, 서울만의 특별한 경험을 강화한다 해서 삼강. 이렇게 이제 참 공무원들 참 잘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아우란 그룹이 일부러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경찰, 한국관광공사, 인천시장의 상인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성과를 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서울 관광의 외래관광이 10,000,000명입니다. 이제 서울은 절대 작은 도시가 아니고 세계적인 도시거든요. 1,000,000 관광객의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뤘다. 그렇다면 이걸 질적인 성장을 이뤘을 때 서울시에서 내놓는 삼무삼강 이 정책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캠페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과 업계, 시민이 함께해야 효과가 있다.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그저 이 상태로는 캠페인 수준으로만 그칠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참 서울 관광을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전 차별화 전략에 서울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이 서울에서만 가능한 풍경 그리고 서울에서만 가능한 즐거움, 서울만의 차별화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문화인류학자들이요. 네. 서울에 와서 깜짝 놀란대요. 네. 왜 왜요? 놀라냐면은 전 세계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한국 특히 서울은 워낙 압축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문화인류학적으로 굉장히 연구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서울은 그만큼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문화 상품이 개발될 수 있고 여기에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메르스가 작년에 발생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겨우 회복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 25%밖에 안 된대요. 재방문율이. 왜? 나머지 사람들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왜? 놀거리 없고 볼거리 없고 먹을거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막 만들어낸 것이 삼루상경 정책인데 서울만의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외국어들이 돈 싸들고 서울에 관광 온다고 하니까 만들어낸 드라마 드라마 촬영지라든지 이런 게 당장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특별한 서울만의 콘텐츠를 갖지 않으면은 절대 요코에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지금 현재 서울과 제주에만 치우치는 관광 인프라,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 전국적인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요코들이 막 들어올 때부터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아직까지 특단의 대책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면서 시민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은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명동에 가면 이게 명동이 한국인을 위한 명동이냐 중국인을 위한 명동이냐 맞아요. 이렇게 사실 의견이 맞긴 한데요. 네.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들 오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진심으로 친절하기 좀 어렵잖아요. 예. 그 입장은 사실 외국인들 온다고 내가 뭐 돈이 들어오냐, 월급이 늘어나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네. 이 시민들의 마음, 또 친절 관련, 정직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 특히 이 중국인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친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네. 이제 글로벌화되는 시대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인식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릴 때 스위스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위스요? 스위스는요, 네. 전체 인구가 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적습니다. 네. 그런데 2014년 9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5만 명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위스를 가서 관광객들이 스위스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스위스가 이게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바다도 있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엄청나게 높은 산에 거의 정상까지 기차가 올라가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네. 그리고 뭐 모든 관광객들이 쉽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교통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요. 그래서 관광과 관련된 일자리가 스위스에서는 전체 25%를 차지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재밌는 얘기는 스위스 관광 산업의 미래가 스위스의 미래다 그래가지고 스위스 정치권은 관광당이 따로 창당이 됐습니다.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손님을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은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 인구를 가진 나라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보니까 요코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또 유익하고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유익하고 산업도 유익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인식은 사람들의 인식이다. 인식.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규모 6허 방문을 앞두고 서울 관광 사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6허들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당장 이번 주에 또 큰 손님들이 서울을 찾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의 그 금융회사 프루덴셜사 임직원 1,000명이 네. 당장 들어옵니다. 현지 프로모션과 세일즈 마케팅 결과 지금 그 12일부터 16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네. 4박 5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해서 K-팝, K-컬처 뭐 이 관련돼 가지고 네. 경복궁, 청와대, 북촌, 한옥마을 관광하고 한복 입고 김밥 만들고 문화를 체험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현재 태양의 후예가 완전히 강타하고 있대요. 예, 유시진데이 짱이랍니다. 예, 그래서 관광공사가 이렇게 네. 마이스 관광으로 한국에 온 관광객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제 마이스 관광이요. 마이스 관광 일때는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 이게 85%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스 관광을 중심으로 꾸준히 관광객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한국 특히 서울 관광 산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번 내일부터 오는 이제 싱가포르 관광객들 잘 이따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손님 맞이 잘했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그 서울 브랜드, 도시 경쟁력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그 경쟁력, 그러니까 친절함에 대한 인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